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나라에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곳에서 무슨 수익을 내느냐 하시겠는데요. 저도 처음에 중고나라는 사용하는 물건을 파는 카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카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원이 무려 1700만 명이 넘습니다. 3인 가족 기준 한다면 거의 모든 가정에 한 명씩은 중고나라 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카페에선 참 이것저것 많은 것을 사고 팝니다. 스마트폰, 시계, 카메라 같은 작은 상품에서부터 세탁기, 냉장고, 소파 등과 같은 엄청나게 큰 물건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모바일 쿠폰과 심지어 오래된 동전에 이르기까지 무슨 만물상처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리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값싸고 저렴한 물건을 선택해서 시세에 맞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리셀러를 대팔이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리셀러를 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값싼 물건을 구해 비싸게 파는 게 바로 경제활동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안표와 같이 원래 가격의 몇 배나 되는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비난을 당해야 하겠지만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런 악질 리셀러가 아닙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많은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고 물건이라는 건 새 제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수요가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업이 아닌 부업이나 용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중고시장은 생각보다 돈이 되다 보니 아예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세보다 값싼 물건을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시세보다 조금만 저렴해도 바로바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고거래가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물건을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금화가 쉽고 소형인 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 방법이 직거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이나 업체라면 당연히 큰 돈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바로 현금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월급쟁이라면 다른 문제죠. 10만원짜리 물건을 몇 개만 사도 한 달 살기 팍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현금화가 쉬운 물건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또한 사기도 쉽고 팔기도 쉬운 작은 물건이면 더할 나위가 없죠. 네 번째, 매물이 많은 물건이어야 합니다. 일단 경쟁자들이 너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세보단 저렴한 물건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발바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릎 정도에서 물건을 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럼 당연히 중고 물건이 많아야 합니다. 중고로 나오는 물건이 많아야 저 같은 개인도 비교적 저렴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 가지를 원칙으로 중고 물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면 이 네 가지 원칙에 다 부합합니다. 일단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게다가 소형이고 현금화가 쉽기 때문에 직거래뿐 아니라 택배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만큼 중고 물건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중고나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계, 중간에 모바일 쪽에 보면 SKT, KT, LG U+가 보입니다. 일단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습니다. 이제부터 물건을 검색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지루한 시간이죠. 2단계, 좀 싸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발견되면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게 보통 어느 가격대 물건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글에 있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호가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살짝 낮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3단계, 직거래로 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1시간 이내 거리면 직거래 약속을 잡고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물건을 검색해야 안전합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택배 거래를 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직거래는 최대한 빠른 시간을 잡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죠.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빨리 팔기 위해 남들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았고 가장 먼저 구입하겠다는 사람에게 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5단계, 직거래 장소에서 물건을 꼼꼼히 살펴서 구입을 합니다. 판매물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핸드폰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꼭 입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6단계, 이제 구입한 물건의 판매글을 올립니다. 되도록 상세하게 판매글을 올리고 사진도 구석구석 찍어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거래 장소에서 분쟁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매하시는 분과 만나서 거래를 하시면 끝입니다.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4, 5만원 정도 수익을 남기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만 찾다 보면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서 1부를 마감하고 2부에선 실제로 가장 최근의 중고거래를 통한 수익을 냈던 사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